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오늘 지금 이제 아이오와 주에 가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에 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사가 아마 진행되고 있을 시간입니다. 원래 500명한테 티켓을 팔한다고 했는데 내놓자마자 바로 매진됐다고 합니다. 굉장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와이오와주를 방문하는 니키 헤일리, 오늘 저녁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주지사와 함께, 킴 레이놀즈 주지사와 함께 기금 모금 행사에도 참석한다. 그 주지사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또 맡았다고 합니다. 그것 외에도요, 굉장히 굵직한 행사들 여러 가지에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공화당 의원들과 만나는 행사에도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역사상 첫 여성 하원 의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린다 엄마이어, 이 린다 엄마이어도 참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전 중국 대사를 했었던 테리 브랜스테드 전 아이오와 주지사와 원탁회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스토리 카운티 공화당과 아이오와주 청년 공화당들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에서 또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한 이야기가 있고요. 팻 그래슬리 아이오와 주 하원 의장과 주 공화당 전당대회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도 역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랜디 핀스트라 그리고 마리아넷 밀러 믹스 하원 의원과도 기금 모금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해주는 상당히 좀 광폭의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니키 헤일리 대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밝히고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1월 6일 의회 사건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또 의회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치 트럼프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진 이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좀 갈등 혹은 내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화당원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기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광폭의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인데,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도 그런 내용에 주목을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를 할 경우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과연 누구를 삼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2024년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조차도 지금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러닝메이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이죠. 그런데 드산티스 주지사가 진짜 러닝메이트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공화당 안에서는 러닝메이트가 일단은 좀 남성 백인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이 공화당의 이미지에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감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되는 후보권 중에 하나로 이 니키 헤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이고 그리고 비백인이니까 비백인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호소력이 있지 않느냐, 표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 상품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인물인 셈이죠. 일단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중요하죠. 가장 먼저 공화당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아이오와 표심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공화당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오와 주에 있는 공화당 당원들은 좀 다릅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한 사람만 딱 정해놓고 그 사람만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아직은 시간이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오와 주 공화당 입장은 좀 더 많은 후보군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야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가 지금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 그래 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긴 합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후보자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데 에이 너는 무슨 후보로 나와 그러면서 뭐 아예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밀어내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잠룡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건강한 반응인 것이죠. 아이오와주 공화당에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니키 헤일리만 이렇게 아이오와주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헤일리 전 대사가 아이오와주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많은 행사장에 얼굴을 드러내고 주민들을 만나고 이제 그 행사들을 하고 올 텐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언론이 장식이 되겠죠. 그런데 니키 헤일리에만 의존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 후보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다라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톰 코튼 상원의원, 아칸소주의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수 센터에서 열리는 아이오와주 공화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톰 커튼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핀스트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초대를 한 상태입니다. 7월 중순에 열리는 연례 패밀리 피크닉 행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공화당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들여서 의견들을 얘기들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일이다. 사실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먹해진 관계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유엔 대사로 활동을 했을 때에도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 응원 세력이긴 했으나 간혹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는 그래서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화를 또 다시 조절을 해서 다시 또 얘기하고 일하고 이랬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쁘리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언제 또 관계가 좋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후보군들, 뭐 폼페이오도 그렇고 펜스도 그렇고 헤일리도 그렇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뭔가 다 조직을 하죠. 팩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이 팩이라는 건 이제 Political Action Committee 해서 정치활동위원회, 정치 후원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치활동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다른 공화당 후보들을 돕는 역할, 경제적으로 돕는 역할들을 지금 해주는 이런 일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연구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펜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걸 하고 있죠.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공화당이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헤일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연방 의원으로 나가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에서 주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해서 움직이겠다라는 사람들까지도 본인은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주 광폭의 행보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전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연방의원들만 상대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방의원들은 사실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기가 쉽지가 않죠.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많은 주에서 활동하는 건 좀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 레벨에서의 스테이트 레벨에서의 선출직 출마자들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오와에서 활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희가 이제 이후에 보도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